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대립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 아침의 기획특집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오늘은 경찰 출신 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과 관련된 현안 그리고 검찰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서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두고 지금 야당에서는 철회 농성 들어가고 대치 상황이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 시도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른바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이제 대응하면서 일단은 처리가 오늘로 미뤄진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예. 네, 그 야당 측에서 이제 안건 조정 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안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 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당 3명, 여야 3명, 예, 3명씩이요. 여야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분의 2의 동의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동의를 하면 처리가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건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 전체회의 통과하고 전체회의하고, 내일 본회의 상정한다는 일정에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가 이제 정기국회 마감일이니까 내일은 그러면 반드시 의결시키겠다. 이런. 네, 그런 계획이긴 한데 야당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서 부득이 9일날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그 다음 날인 10일날 24시간 지난 후인 10일날 다시 이제 임시 회의를 이제 지금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에 안 되더라도 모레 10일까지는 이제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당에서는 이제 공수처법을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상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진작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서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서라도 꼭 반드시 연내 출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너무 무기력했다라고 하는 그 비판도 많았습니다. 180석으로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이다. 이걸로 강행한다. 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렇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참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왔고요. 그런데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 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출범 자체를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참는다면 오히려 이제 일하지 못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또 야당의 발목 잡힌 무기력한 국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공수처 말이 나온 지요. 국민들도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그간의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70% 전후의 공수처 찬성 지지율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공수처법이 여전히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출범이 안 되고 있거나 한다면 국민들도 몹시 피로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준 지난 총선의 민의는 개혁의 입법을 좀 통과시켜서 이제 일 좀 해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고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과제인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야당에게 발목 잡혀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의 내용을 보면 또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권력형 비리 이것을 지금까지는 검찰만이 예. 사실상 이제 독점적으로 처리해 오면서 있는 죄는 덮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라는 좀 검찰의 권한을 나누거나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겠다는 그런 민주적 원리에 기반한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출범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는 이만큼 여쭤보고 다음으로요. 이제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게 이제 이른바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에 이제 보면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죠. 예. 이거 골자를 뭘로 봐야 됩니까? 뼈대를? 경찰법 개정안은 이제 크게 보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국수본 조직을 신설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국수본이 국가수사본부요. 국가수사본부 그렇죠. 즉 경찰 조직도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지금 검찰도 분권화해야 되고 경찰도 분권화해야 되고 모든 권력기관을 분권화시켜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이고 취지죠. 그래서 경찰도 분권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분권화하는 방법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경찰 수사,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되겠고 그다음 중립성도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죠.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을 사실상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경찰 조직이 크게 세 개의 조직으로 쪼개진다 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는 이제 국가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자치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수사 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을 분권화하고 또 수사 경찰 조직은 이제 전문화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개혁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정원의 대공사권을 좀 넘겨받는 부분은 이게 어떤 말씀하신 어떤 분권화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거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거고요. 국정 쪽에서는 없애는 거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이고요. 경찰이 이전부터 대공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이른바 용공 조작이나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대공수사권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용공 조작으로 악용되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 봅니다. 다만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흐름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뿐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경찰의
경찰이 공룡화되는 이런 표현들 하시던데 예.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것이 이제 검찰이 사실 주로 만들어낸 논리입니까?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네. 프레임이거든요. 예. 경찰이 공룡화된다. 예. 사실은 경찰은 지금 이제 민주화된 그 시민 의식이라든지 여러 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직이 많이 작동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경찰이 공룡화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네, 네. 황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경찰청 본청에 계실 때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경찰에 있어서 그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분야 특히 전문가이신데 지금 그러면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이 경찰법 전부 개정안도 일괄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이 분야를 계속해서 옛날부터 이제 연구를 해보신 그런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경찰법 개정안 자체 내용을 봤을 때 좀 만족스럽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때에도? 크게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요. 예. 그러나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저항에 부닥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수본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자치경찰이나 국수본이 이 정도의 개혁 방안이 이제 통과된다면 경찰 개혁 방안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짧게 그럼 이번에 이제 충분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이를테면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경찰 개혁 법안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검찰 개혁이 미흡하다고요? 네. 검찰에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대표적인 과제로 하고 지금 3년 한 7개월 정도의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단계로 이렇게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2단계 검찰 개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황 의원님, 그 말씀은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 통화라든지 인터뷰 기회를 통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